2014년 천체 물리학자들은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물체를 발견합니다. 밤하늘 은하수에서 가장 밝은 곳을 바라보면 유명한 궁수자리 A가 보입니다. 궁수자리 A는 우리 은하 중심에 위치한 복합 전파원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우리 은하 중심부로 추정이 되는 물체이며, 이곳에서는 전파를 포함한 거의 모든 대역대에 강력한 전자기파가 방출이 됩니다. 1990년대까지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최소한 2000억 개에 달하는 항성들이 우리 은하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공전을 하고 있고, 이는 태양도 예외는 아니죠. 대체 우리 은하 중심에는 얼마나 강력한 물체가 있길래 이렇게 많은 항성들에게 중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지는 미스터리였죠. 그러다가 하와이에 위치한 90년대 가장 강력한 망원경이 존재하던 캑 천문대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별들을 장기간 직접 관측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놀라운 걸 목격하게 되는데요. 수많은 별들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엄청난 속도로 공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항성들은 분명히 단 한 개의 단일 물체를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현상을 설명해 줄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였죠. 우리 은하 중심에 초대형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까지 블랙홀은 이론상의 천체였기 때문에 이 발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이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팀은 2020년엔 노벨 물리학상까지 수상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블랙홀의 사진이라고 알고 있는, 정확히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가스들의 마찰로 발생하는 현상인 이 사진까지 나오게 되면서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것은 블랙홀이다라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2014년 천체 물리학자들은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물체를 발견합니다. 일명 G2라고 명명이 된 가스구름이 궁수자리 A에 있는 블랙홀 주변을 지나갔는데, 문제는 블랙홀을 지나쳐 지나가면서도 G2 가스구름이 파괴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스구름이 지나간 거리는 일반적인 항성이라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지만, 문제는 궁수자리 A가 블랙홀이라면 태양 질량의 최소 수백만 배가 넘는 초대형 블랙홀이기 때문에 G2 가스가 지나간 곳의 중력장은 가스 구름을 파괴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었죠. 2014년에 관측된 이 현상은 설명이 불가능해서 천문학자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이 미스터리한 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논문이 나왔죠. 로얄 아스트로노미컬 소사이어티 레터 저널에 실린 논문에서 가스구름 G2가 궁수자리 A 옆을 지나가면서도 붕괴가 되지가 않는 건 사실 궁수자리 A가 블랙홀이 아니라 암흑물질 덩어리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논문을 게재합니다. 논문에 의하면 궁수자리 A가 커 블랙홀이라고 해도 G2의 붕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인데, 이 경우 설명할 수가 있는 건 궁수자리 A가 단 하나의 단일 물체가 아니라 태양 수백만 배의 질량이 굉장히 가깝게 뭉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캑 천문대에서 궁수자리 A를 항성들이 공전을 하는 이 데이터를 얻었을 때도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블랙홀이다 라고 이것을 결론 내리기보다는 은하 중심에 굉장히 많은 무수한 항성들이 뭉쳐 있고 그 질량이 총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가 넘는다면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이 폐기되게 된 건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의 질량이 될 정도로 항성들이 많이 모여있고, 이들이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이런 항성들이 몰려있는 공간이 거의 백광년에 달한다는 것인데, 무수한 항성들의 공전은 이보다 작은 지점의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많은 항성이 있는 것 치고는 망원경으로 관측조차 되지도 않았죠. 즉, 은하 중심에서 강력한 중력을 행사하는 물체는 기껏해야 수광년 크기 내인 것이고, 이런 크기에서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 달하는 중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물체는 이론상 블랙홀이 유일했기 때문에 궁수자리 A는 초대형 블랙홀인 것으로 결론났던 것이죠. 하지만 2014년 G2 관측 데이터가 맞다면 이 또한 모순이기 때문에 이번 논문에서 연구진들은 이 모든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태양 질량 수백만 배의 암흑 물질이 직경 수광년 내의 공간에 몰려있다는 것이었죠. 암흑 물질은 항성과 달리 빛을 내지 않아서 관측이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논문의 주장대로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가 모여있다고 해도 블랙홀처럼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중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가스가 공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홀 사진인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죠. 애초에 이 사진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가스의 형상을 이미지화한 것일 뿐이니까요. 거기에다가 블랙홀은 너무나도 밀도가 높아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다가가게 되면 너무나 강한 중력으로 가스 구름의 형태가 붕괴되게 되지만 수광년 직경 거리에 뭉쳐있는 암흑물질이라면 블랙홀보다는 밀도가 낮아서 가스 구름들이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 은하 중심에 궁수자리 A와 같은 질량의 암흑물질을 두고서 이게 블랙홀일 때와 어떻게 다른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은하 중심에 있는 물체가 블랙홀이건 암흑물질이건 간에 넓은 범위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은 비슷해서 은하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고 수십 광년 내에 가까운 거리에서는 차이가 있어서 G2 가스구름이 붕괴되지가 않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논문은 2014년에 설명이 되지 않았던 천문 현상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에서 은하 중심에 암흑물질 덩어리가 있다고 해도 은하의 구조나 켑 천문대에서 발견한 항성들의 움직임에도 모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암흑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는커녕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인이 되지도 않은 이런 물질을 이용해서 연구 결과의 의문점을 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반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로 인해서 암흑물질의 정체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게 될지 조금은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